네, 안녕하십니까, 정재윤입니다. 2020년 5월 13일 장전 체크포인트입니다. 전날 미국 시장 3대 지수는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었어요. 다우지수가 1.9% 가까이 밀렸고요. S&P 500은 2.05%, 나스닥 시장은 2.06%,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77%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미국 시장이 하락을 했던 그런 요인들을 좀 보게 되면 뭐 경기 지표도 좋지 않게 나왔고요. 그다음 부분들은 이 경제에 대한 있어서의 재개에 있어서 너무 빠르게 된다라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왔었어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지수가 좀 밀렸었고요.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들도 보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대리기가 있죠. 중국을 활용을 하는 그런 모습. 그런데 이번에 대선 부분들에 있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중국을 계속 이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3대 지수는 좀 뛰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최근 들어서 나스닥 시장이 좀 상당히 괜찮았었어요. 기술들 위주의 종목군들이 좀 포진되어 있었었는데 전날은 하락을 좀 계속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해외 시장,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제일 강한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어요. 일단 어제의 캔들의 모양새만 좀 보게 되면 전날 캔들을 감싸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5일선을 좀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 나왔는데 일단 추가적으로 좀 밀릴 가능성도 조정 가능성도 염두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저점 기준으로 좀 따져보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20선 언저리 때 11선 언저리 때까지는 한 8,900에서 8,850 그 언저리 때까지는 추가적으로 좀 밀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원체 많이 올라온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과거 올해 2월 달에서 고점을 형성해 주고 난 이후에 밀려 내려오고 나서 되돌림을 좀 보였을 때 유가를 훌쩍 뛰어넘는 그런 모습. 일단 상당히 좀 강한 그런 시장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좀 볼 것 같은데 그런 조정다운 조정이 좀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었어요. 네, 또 조정을 받는다라면 한 20선 정도 자리 때까지는 걸어놓고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618 조정 때 하락을 하고 난 이후에 618 정도의 되돌림을 좀 보여준 이후에 넘어가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다우존 산업지수 같은 경우는 하락폭에 있어서의 618 되돌림 자리대가 아직까지 가지 못한 그런 상태예요. 산업재 쪽 섹터에 포진이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이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약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추가적으로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 시장 같은 경우도 오늘 개파락 출발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당연히. 근데 어제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수가 21선 자리대를 좀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어요. 1선과 61선이 골든크로스가 좀 발생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우선 어제 지수가 1900짜리대를 좀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여전히 1900포인트를 좀 지지를 해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900에서 1890포인트 정도 그 정도 대자리대는 어느 정도 지지해주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선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에도 저가 부분들이 250포인트였었어요. 만약에 좀 더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게 된다면 248포인트 정도 때까지는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폭을 좀 보게 된다라면 전날 저점 자리대가 250.25포인트였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자리대를 깨고 내려간다라면 이렇게 밀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락 N자형으로 좀 밀릴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요 갭 하나가 있죠. 갭을 메우는 그런 자리대가 나올 수 있다. 그럼 결국은 한 248포인트 정도 때 그 자리대의 지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이번 주에 옵션 만길이 있어요. 옵션 만길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수
매수에 대한 부분들 가 급격하게 반등이 나오거나 또 급하게 밀릴 그럴 가능성은 조금 희박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 집중을 해주는 그런 전략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이 거래일 연속적으로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어요. 거래소 같은 경우는 여전히 외국인 쪽과 기관 쪽 매수에 대한 부분만 매도에 대한 강도가 여전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5월 한 달 동안에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외국인 쪽은 2조 가까이 매도를 했고요. 넘게 기관 쪽은 9,300억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만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3월 달 이후로 좀 보게 되면 외국인은 18조 원대가 넘는 매도 물량을 좀 기록을 했고요. 이번 쪽 같은 경우 8천억대의 매도 물량이 좀 나왔었어요. 결국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도 물량을 개인 투자자들이 다 받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올해로 들어서서 올해 20년도 들어서서 보게 되면 외국인은 21조 6천억, 기관이 8조 1천억대의 매도가 좀 나왔었는데, 이 부분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대부분 좀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하방 경직은 좀 유효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여전히 시장에 있어서 좀 보게 된다라면 5월 8일 아직까지는 나와주진 않았는데요. 고객 예탁금 자체가 여전히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시장에 있어서 증시 자금에 대한 추이게 된다라면 고객 예탁금은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난 이후에 좀 주춤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신용잔고도 급격하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바닥권역에서 매수를 못했던 부분이 지금 가 조정을 좀 받을 것이다라고들 대부분 다 예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저도 지수의 조정을 좀 받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상외로 상당히 좀 견조하게 버텨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막판에 좀 달라붙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신용장과 급증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그다지 썩 좋은 그런 모습들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고객 예탁금에 있어서 사상 최대치를 좀 기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긍정적이지만, 거기에 있어서의 강도 부분들은 조금 약화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조금 약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포커스를 좀 맞추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부분들은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도를 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최근 들어서도 매수를 해주고 있는 종목군들이나 섹터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의 공통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실적이에요. 즉 성장을 해 나가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베팅이 좀 들어와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주, 그다음에 성장주 뭐 이런 쪽에 좀 포커스를 여전히 좀 맞추고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간혹 가다가 이 산업재 쪽 섹터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 많이 밀렸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흐름보다 적게 올라갔던 종목군들 섹터들을 좀 매수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아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제일 약해요. 산업재 쪽 섹터가 많이 포진돼 있죠. 근데 나스닥 시장은 오히려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이 나온단 말이죠. 위주로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IT 쪽 섹터가 좀 많이 있죠. 4차 산업 섹터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성장 섹터에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 상승의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다우지수보다는 나스닥 시장이 좀 강하다라는 그런 부분들 포커스를 좀 맞추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 굴들은 많이 밀렸다라고 해서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은 좋지 않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기관 쪽에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한 차례 크게 상승을 했다가 밀렸다가 재차 상승세가 나오려고 하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있어요. 대체적으로 행 같은 종목군들이 있는데 어제 서울경제 개장 타이밍에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행 같은 경우도 성장을 해 나가는 그런 섹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점 자리대를 깨면은 일단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눌림목 매수 포인트는 좀 괜찮다라는 분들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최근 들어서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된다라면 다양하게 좀 포진이 되어 있어요. 시즌 같은 경우도 일단 기관 쪽에 수급이 괜찮은 그런 사항들이란 말이에요. 시즌 같은 경우도. 그리고 원익 IPS나 이런 기업들을 보더라도 기관 쪽과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수세가 좋아지면서 상승을 해 주는 그런 모습이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눌림목을 좀 기다리는 전략이 좀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원익 IPS 같은 경우 21선과 61선 골든크로스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좀 기다릴 수도 있겠죠. 이렇게 성장 sek터들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이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제약바이오 쪽의 종목군들에 있어서의 매수분들이 서서히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이 일단 긍정적으로 좀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지수가는 종목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에 옵션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어, 옵션 만기일 동안에는 뭐 급락이라든가 급등은 없을 것 같아요. 대신에 딱 기준을 놓고 보게 되면 선물 기준으로 240 정도 때까지 불리게 된다라면 단기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개파락 출발하게 된다라면 양봉으로 들어올릴 가능성도 있게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수가 밀린다고 해서 좋은 종목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버리거나 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시고 좋은 종목군들, 성장하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보유 관점으로 유지해 놓고 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봐요. 여전히 뭐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는 지수가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인다 하더라도 초심을 잃지 말고 길게 보는 그런 종목 같은 경우는 잘 물러서서 보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체크 포인트에서 다시 찾아 성공 투자하십시오.